안녕하세요. 성대산 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프로스테믹스와 아미노로직스 이렇게 두 종목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종목들이 금요일 시장에서 이제 급등을 시현했는데 이 급등을 시현했기 때문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가 생겼고 그것과 관련해서 추후 조정을 거치며 좋은 자리나 좋은 위치에 오게 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을 거고요. 잠시만 다시 하겠습니다. 종목에 보면 주요 관심 종목과 바로 매수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는 이 주식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막 싹 올라간 다음에 만약 상승을 한 다음에 뉴스가 뜨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미노로직스를 살펴볼게요. 아미노로직스를 살펴보면 엄청나게 조용하던 주식이 이게 굉장히 조용했죠. 굉장히 조용하던 주식이 이렇게 가끔씩 이제 이렇게 급상승을 보여주게 돼요. 아미노직스가. 그러면서 이렇게 큰 대량 거래가 발생하는데 이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장악하고 돌파하는 초대형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금요일 터졌죠. 이렇게 초대형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도 상한가를 못 갔어요. 신기하네요.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다 돌파하는 초대형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월봉의 위치를 보면 월봉이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 탈출형 주식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중바닥을 그리고 이렇게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 다중바닥을 이렇게 잘 그리고 그 다음에 5개월선 돌파라고 다시 3개월간의 조정 그 위에 이렇게 황금위계선까지 딱 안착을 하고 올라서는 전형적인 바닥 탈출형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에서 이런 그 고점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고점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밑에서 다중바닥을 그린 다음에 탈출해서 조정받고 다시 탈출해 돌아가는 전형적인 바닥 탈출형 주식이에요. 월봉을 잘 보시면 주식의 중요한 자리를 돌파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돼요. 종가상 이 자리를 돌파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기보다는 아예 없었죠. 이렇게가 되는데 이때 코로나 때문에 긴 꼬리를 단 이후에 이날을 18년도 5월 달에 기준으로 빠져가지고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종가 근처에 돌파하는 적이 없는데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7월 달에도 돌파하려다가 이제 실패했고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근데 요 연말에는 좀 돌파해서 안착할 확률이 높죠. 이 돌파 후에 여기에 안착을 해줘야지 이 주식은 좋은 주식이 됩니다. 내년에 아마 그 시초가 요새 형성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더 갈 수도 있겠죠. 이 주식의 두 번째 저항선은 여기가 돼요. 3,300원쯤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주봉에서 보시면 주봉에서 저번 주에 깔끔하게 대량 거래를 시현하면서 전국점을 다위로 돌파해놨어요. 이렇게. 제가 항상 하게 드리는 말씀이 변곡점을 돌파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수반되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거래량 수반과 함께 이 자리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매물대 딱 머물러 있죠. 이렇게 여기랑 여기입니다. 땡겨오면 이렇게 돼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땡겨오면 이렇게 되는데 흐름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5주선을 잘 타고 오고 있어요. 황금주선을 11월 13일, 11월 13일 2주에 돌파를 해서 2주간의 조정이 있었고 이렇게 황금주선까지 딱 밀었다 올라갔습니다. 이러는 페이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들이 애를 먹죠. 하지만 그 시가는 황금주선 위에서 저기 전곡점 위에 굉장히 중요한데 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저 속임수에 많이 걸리면 이제 그 개인들이 털리게 되죠. 일봉에서 보시면
사실 이 친구의 그 첫 번째 좋았던 시기는 이 시기가 되는데, 요 시기에 신호를 줬죠. 요 시기에 이제 얼마까지 갔다 왔냐면,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거의 풀리면서 이 변곡점 돌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이 가볍게 조정을 받게 되죠. 이렇게 다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황금선 돌파, 황금선 안착, 그리고 살짝 깨주는 페이크. 이 페이크에 참 이게 애를 먹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한 벌써 이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계속 밀려있기 때문에 또 시장도 좋았는데 자기 혼자 밀렸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이제 걔네들이 그 물량을 많이 털리죠. 그러면서 저렇게 상승을 해버리면 딱 떼버리면 이 과정에 많이 물량을 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주식은 지켜야 될 자리를 굉장히 잘 지키고 결국은 돌아서 나간 전형적인 좋은 주식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주식 우리가 이제 언제 살 거냐는 거죠. 물론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은 월요일 날 쫓아가 사지 않는 데 있습니다. 큰일 나요. 급등하면 빠이빠이 하시고 넌 나중에 두고 보자 하시고 다시 밀리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잔잔하던 주식의 거래량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돌파해 나갔을 때는 그대로 쭉 갈 수도 있지만 또 기다리면 중요한 자리가 오게 되는데 방 떠서 출발해서 이 자리를 여기를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이 됩니다. 즉 예전의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게 돼요. 또 하나 상한가 시연을 못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두 번째 저 지지선이 요 근처에 올 수가 있어요. 이 차트들은 서로 이제 그 비슷한 현상들을 많이 찾는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모두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 주식이 만약에 여기에만 요쯤에만 다시 이렇게 와 있을 수 있다면 여기에 와 있고 이걸 잘 딛고 들어간 십자봉 도전 같은 데가 있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그때 거래량이 아예 죽어 있어야 돼요. 그런 형태가 생기면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되는데 이런 방법은 SDN에서도 보았습니다. 예전 차트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딱 보면 차트를 보면 이렇게 패턴이 진행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이날이었죠. 이날 이 친구가 23%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통 상황상 이 친구가 바로 떠서 날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바로 떠서 날아가지 못해요. 이 정보전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것도 있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이렇게 변곡점이 하나 있습니다. 떠서 날아갔으면 빠이빠이 하는 거고 부르는 척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예전에 거래했던 거는 이제 황금성 거차 사놓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때는 이렇게 놓고 이 변곡점을 거놨었어요. 얘만 깨지 마라. 오히려 여기서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결국 두 번째 박스권을 탈출하는 지하권을 탈출하는 지하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어쨌거나 요 밑에 이 변곡점 밑에를 다 탈출하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날 봤더니 이렇게 십자 도지형이 생겼습니다. 도지형이라고 보면 그렇죠. 어쨌건 힘의 균형이죠. 색깔은 상관없어요. 파랗든 빨갛든 음봉이든 양봉이든 그러면서 이 자리를 기가 막히게 딱 지켜주게 됩니다.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 요 지켜줄 때 거래량이 절대 전날에 거래량을 넘거나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날 땅 떠서 출발해 상한가를 시현하였습니다. 요 수익률은 꽤 되죠. 이 개념을 갖고 아미노로직에서 딱 돌아오면 아미노로직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친구는 여기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고 뭐 상한가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데 그것까지 우리 모르죠. 우리 신이 아니니까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또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다른 거니까. 자, 그래서 밀리면 미리 선을 하나 이렇게 거놓습니다. 거놓고서 요 자리만 오면 괜찮고 요즘 고점이 하나 종가가 하나 있어요. 딱 요까지 2,650원부터 2,570원. 그래서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으니까 만약에 이 자리가 온다면 아까 SDN에 봤듯이 이 자리를 지지선으로 바꾸게 되고 지지선으로 바꿔서 종가상 이 자리 이탈을 하지 않고 있다면 화요일 같은 날 또는 월요일 날 종가 근처에서 매수 또는 장중에라도 이 꼬리가 안 깨고 30분봉이나 이런 데서 이제 돌아가는 게 보여요. 이 분봉은 매도에 이용하지 마시고 매도의 분봉을 이용하게 되면 너무 빠른 매도 타이밍이 이루어져 가지고 큰 수익을 못 누려요. 그래서 항상 매도는 분봉 이용하지 않지만 매수는 분봉까지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고 돌아 나가는 것까지 확인해서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 거래량에 왜 주목해야 되냐면요.
종근당 바이오를 볼까요? 아주 거래량 공부하기 좋은 종목이 하나 생겼어요. 이 종근당 바이오가 이때 상한가를 시현하고 다음날 올라가면서 보통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하면 좀 떨어져도 좀 이렇게 좀 옆으로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떨어져 가는데 이 친구는 아주 급락을 해버려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급락하는 동안에 많은 개인들이 물리고 고생도 했겠죠. 지금 생각해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엄청난 수익으로서 나올 수 있던 거예요. 이때만 안 털렸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많은 걸 말해주는데 이렇게 잔잔하던 이 주식을 누군가 이런 거래량을 싣고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에는 무슨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어떤 누군가가 돈이 들어온 거죠. 거래량 이꼬로 돈이니까요.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급등할 때는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 절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기다려줍니다. 밑에까지 올 동안.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선 하나 딛고 다시 한번 돌아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 저는 이렇게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미노로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던 주식이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그것도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대항 거래가 터졌습니다. 비록 꼬리는 달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할 때 보통 상한가 같으면 그런 말 안 하겠죠. 못 갔으면 당연히 이런 정고점에 대한 매물대 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친구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옆으로 가는 현상이 생기거나 여기까지 지지하고 돌아나가는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돼요. 물론 이 자리를 깨고 밀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실 때는 이 깨고 내려오는 중간에 사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딱 깨고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이 주식이 요만큼 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이 주식이 이제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잘 잡으니까 좋은 거죠.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 자리 작업을 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중간에 붙으시면 안 돼요.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땐 반드시 돌아 나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급한 마음에 이제 받쳐놓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요 자리면 깨지 않으면 되지 뭐. 근데 중간에 톡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으면 요 자리도 지켜줘 분명히 돌아 나가야 되는데 전날 상황까지만 보면 지글자 잘 지켜준 거죠. 그럼 돌아 나가겠구나 했는데 그냥 툭 무너집니다. 이렇게. 다음날 이렇게 툭 무너져 버려요. 이래 버리면 바로 손절 쳐야 됩니다. 엄청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언제든지 저 자리 깨면 손절해서 이 손실을 피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가 터져서 꼬리가 달려서 이 자리를 제가 지목을 했지만 이 자리를 반드시 찍고 돌아 나간 다음에 사셔도 하나도 늦지 않아요. 급하게 받쳐놓고 사시지 않으셔야 되고 또 하나가 저도 이제 이건 실수가 아니고 주식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기술이 부족해서 이 주식을 저렇게 못했는데 이게 아니고 시장은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하는 이상 어떻게 할 방법, 귀신도 못할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대응의 영역이에요. 예상의 영역이 아니라 제가 지금 예상하는 건 이 주식이 앞에 있는 대량 거래량을 다 잡은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그냥 날아가면 빠이빠이 하겠지만 떨어져서 이 자리에 조정을 받거나 요 자리에서 조정을 받거나 꼬리가 달린 이쁘게 돌아서는 자리라고 아니면 전 고점의 종가 요 고쳐 자리에서 한번 전 매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하고 들리게 푹 들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손절 치고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정답을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걸 딱 맞추고 들어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사람은 평생 돈방석에 앉겠죠. 그런 건 없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예상의 영역이 아니에요. 두 번째 정선은 여기를 돌파해놨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밖에 안 오고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 주식은 월봉에서 이런데 고점에 있는 주식이 아니라 이제 바닥 탈출해서 시세 타고 올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제 눈에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하나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도 이렇게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면 손절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시고 바랍니다. 깨고 내리면 의미 없어요. 깨고 내려오면 더 좋은 게 안 샀는데 깨고 내려오면 엄청 좋죠? 저렇게 대량거래 터진 주식이 시세를 한번 준 주식은 또 한 번 시세를 줄 확률이 좋은데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아주 땡큐가 됩니다. 재물을 보시면 아메노로직스는 단단해요. 현금 유보율이 500%에 부채 비율 10%. 저는 이 부채 비율을 되게 중요시하게 봐요. 근데 이제 부채 비율이 현금을 가진 거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크게 위험성, 재무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미노로직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테믹스죠. 이 두 종목이 제 눈에 딱 띄었는데, 이 프로스테믹스를 보면, 종목 잡기를 할 때는 거래량 거래 대금을 같이 찾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 친구는 아미노로직스보다 더 전 단계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바닥이에요.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막, 아미노로직스는 바닥 탈출해서 나가는 주식이고, 아미노로직스는 이제 막 바닥이에요. 이 한글 계열선이 20개월이 급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돌파 안착과 함께 5개월선이 돌파 계속 이렇게 조금씩 지루한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중간중간 상황은 좋아 보입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 월봉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일봉이나 이런 데서 황금선 돌파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 친구는 월봉에서 이제 돌파해 버렸고 이번 달 12월 중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어요. 종가상 보시게 되면 3월달, 4월달, 5, 6, 7, 8, 9, 10, 11, 12,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어요. 종가상이에요. 월중엔 돌파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삐쭉삐쭉 해놓은 상태에서 이격을 딱, 모든 이평선 이격을 딱 좁혀놓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월봉에서 이격이 좁혀져 있다 보니까 일봉에서 이렇게 폭발적 현상이 나왔는데 이 폭발의 강도가 평소에 거래량이 36만 주, 20만 주 이랬던 게 2천만 주. 도대체 몇 배가 터진 겁니까? 당연히 이 앞에 거래량 정도는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장악을 쫙 했습니다. 이 아미노로시스와 프로스테믹스는 제가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갖고 기다립니다. 여기에 엄청 후한마마보다도 무섭다는 쓰리봉이 있어요. 이렇게. 이 쓰리봉에 대한 매물대는 상당히 만만찮기 때문에 이 친구 왔다 갔다 할 확률이 굉장히 있죠. 이게 가격대가 4,500원대니까 월봉에서 보시면 이 친구가 계속 맞고 떨어지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되죠. 4,500, 7, 800원 요 자리 매물대를 요 자리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이 이 매물대니까 개월수로 보면 60개월 선 이동평균 60개월 평균선 맞고 자꾸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네요. 이렇게 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대량거래를 짚고 떨어져 올라가던 주식이 툭 상한가를 못 갔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못 갔다는 어쨌건 매물대는 그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있고 18% 정도밖에 못 갔어요. 이 월봉에서 이제 막 탈출해서 나가려고 하는 주식은 아무래도 매물대가 많아요. 위에 한 번에 좀 못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땡큐입니다. 자, 이 주식은 떨어질 확률이 있는데 그냥 날아가면 어쩔 수 없고요. 여기부터 4,000원대부터 3,867원까지 보여요. 3,870원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거나요. 이렇게 종군당 시리즈를 보면 어떤 주식은 여기까지 떨어졌고 어떤 주식은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우리가 못 맞춰요. 어떤 주식은 아예 황금선까지 다시 돌아와 버리는 기가 막힌 경우가 생겼죠. 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응이 필요한데 대응 방법은 아까 그 아미노로지랑 똑같아요. 이렇게 변곡점을 기준으로 여기 만약에 월요일날 요 선을 깨지 않는 이쁜 도지형이나 십자형이나 이렇게 생기고 5일선이 따라 올라가고 요 모양을 잘 지켜주고 있다면 월요일 종가나 화요일 근처 또는 요 꼬리에서 딱 돌아 나갈 때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 자리를 깨게 되면 요렇게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긴 조정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바로 손절 치셔야 되고요. 요 근처에서만 매수 진행을 한다면 어차피 큰 손실 없이 세금 수수료 정도니까 크게 상관할 건 없고요. 저 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 나가자고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지선역인데 전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저항선은 그동안 못했던 변곡점이 돼요. 이 그동안 못했던 변곡점 두 개를 이 친구가 강하게 뚫어놓은 거예요. 대량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서 여기까지 요 안 사이에서 아마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요 사이에서 매수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다중바닥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제 한국 놓다고 바로 돌파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 아까 매도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돌파한 거래량은 충분히 길었다 조정권에 사놓으면 다시 한번 시세를 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시세를 준 종목은 두 번째 시세를 줄 확률이 높은데 왜 개인들이 고생을 하고 큰 수익을 못 내냐면 첫 번째 이유가 시세를 줬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데 이 주식이 다시 한번 또 날아가고 이런 데서 이제 쫓아가서 물리서 버리는 경우 때문에 바로 손실권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손실권에 있던 주식이 제가 한번 시세를 주면 또 돌아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서 나갔을 때 다 털리게 돼요. 드디어 본전이 오고 좀 수익이 났으니까 그랬더니 다음날 더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주식은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매수 매도 둘 다 중요하지만 어떤 뭐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두 개가 중요한데 싸게 사야지만이 비싸게 팔 수 있고 싸게 매수를 해야지만이 매도 타점을 잘못 잡는다 하더라도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이 주식은 이제 복잡하게 꼬리 달고 막 그러는 것 같아도 선을 딱 두 개를 그어놓고 이 정도 자리에서 떨어지고 조정받는 걸 완벽하게 확인한 다음에 매수해도 하나도 늦지 않아요. 간단하게 제가 아미노로직스하고 프루스테믹스 이 두 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프루스테믹스 첨생법 관련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파미셀하고는 약간 틀리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파미셀이 한번 튈만도 한데 중요한 자리들은 다 지켜줬는데 못 뛰고 있습니다. 안정해 놓고 꾸준히 지켜보고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두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늦게라도 좋은 종목이나 또 주식의 중요한 변화, 또 공시 같은 걸 통해서 꼭 챙겨봐야 될 영상이 있으면 제가 하나 제작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